유선 인터넷만 기반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떤 그렇죠 신호를 송수신 처리해 가지고 신호 중계를 해서 지금 현재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워키토키 음질이 뭐 이동통신처럼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처럼 좀 워키토키를 좀 해서 이동통신 워키토키는 자체 통화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이동통신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에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스마트폰 기기에다가 워키토키를 해서 자체 통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근처 지역에서는 신호가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상황에서는 공짜 통화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그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것을 신호를 처리를 해주는 공짜 통화 개념으로 전국망도 가능합니다. 뭐 전 세계도 가능해요. 그걸 갖다 공짜로 제공해 주기만 한다면. 워키토키가 좀 띠리리 이렇게 신호가 안 좋은데 신호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또는 TV 또 유선전화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는 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선전화도 그렇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질이 깨끗하게 저도 노래 부를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쓴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되게 쌉니다. 싸게 만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갔을 때 음질이 되게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뭐 스피커 마이크 구조에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마이크 구조에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TV에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확성기 마을 이장님 방송할 때 확성기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의 워키토키에다가도 이것을 달아서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음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네. 워키토키를 또 유선 인터넷만 기반이나 또 스마트폰 이동통신 기반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동통신 회사에서 신호를 처리해 준다면 전국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되게 싸게 요금을 제공하거나 거기다 앱을 깔아서 뭐 이렇게 어떤 쇼핑몰을 만들거나 광고를 하거나 수많은 앱을 뭐 이삿짐 서비스, 뭐한 서비스, 뭐 택배 서비스, 뭐 퀵 서비스, 배민 같은 이런 서비스 앱을 달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인데요. 이건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워키토키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전 세계망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어떤 데스크탑이나 워키토키, 스마트폰 또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 페이스북 인터넷 전화 공짜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는 유선통신 모든 유선전화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고유번호만 있으면 따로 로밍 서비스 필요 없이 그나라만 또 통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어떤 번호만 공통의 번호만 있으면 전국 전 세계망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는 하나의 번호로 통합이 되어서 곧바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워키토키에도 아니면 인터넷 전화에도 걸어서 상대적으로 요금을 책정을 좀 저렴하게 하겠죠. 공짜로 하거나 카카오톡 같은 거 우리가 보면 메시지를 이렇게 가입자 간에 공짜로 이렇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나 영상 메시지 이런 걸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도 할 수가 있는데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이메일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햄통신 같은 것도 유선 인터넷만 기반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햄통신 뭐 이동통신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햄통신을 흡수해서 햄통신 음질을 좀 좋게 만들어 햄통신 자체에도 기기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전국망 또는 전세계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앱을 달아서 역시 쇼핑몰에도 광고를 여러 가지 앱을 달아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쌍방향 통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뭐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기반으로 해서 허가된 햄통신 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기반으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같은 전파라도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100만 개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파, 공중파인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나 TV 같은데 이런데 또는 차량에 이렇게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동시에 송수신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송수신할 수 있고 안테나 구조가 이제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스카이 RP다 그러면 미니 안테나가 10개 정도 있어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같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차량에 나는 뭐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2군데, 3군데인데 5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배터리가 각각 달려있어 매우 빠르게 충전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럼 무선 인터넷이다 그러면 무선 충전이다 그러면 나는 충전하는 데가 5군데, 2군데, 3군데, 10군데다 그러면 전력 100을 담아서 하나의 전파에 하기보다 환경과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고 10씩 넘으면 10개의 전파면 곧바로 그냥 충전도 빠르고 되게 빠르게 되지 않잖아요. 그 배터리가 각각 달려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TV 같은데 유선전화에도 무선 전화를 두어서 해서 이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또는 동시에 몇 개 전체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 같은데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호출 번호만 들리게 뭐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이렇게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방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 있으면 번호만 들리고 다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데스크탑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하나의 통신칩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는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하나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다. 그다음 위성통신, 모든 군의 무선 통신 체계 또는 인터넷 장비나 또는 이동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또는 동시에 송수신한다. 충전 구조도 그럼 드론 조종할 때도 앞으로 군에서 이제 드론을 몇백만 대 뭐 이렇게 1억 대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에서도 제가 이렇게 기존의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전파 방식으로 바꾸신다 그랬죠. 이때도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안전을 위해서 5초, 10초 시간 지연을 하거나 어프 시켜서 안전사고를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프 시켜야죠. 이런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냥 수신만 이렇게 송신만 가능해서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이렇게 수신만 가능한 거죠. 이제 이렇게 송수신 가능한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폭약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위력을 극대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폭약 기술에 있어서 이것을 장약이나 폭약에서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입자나 가루, 액상, 액 또는 전기구조를 넣어서 또는 우라늄 하나 또는 토륨, 플루토늄 2개나 3개를 이렇게 합해주면 더 위력이 강한 폭탄이 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약에다 넣을 수도 있고 것을 포기하겠다 넣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수소나 산소, 분말이나 또는 것을 이렇게 캡슐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서
또는 액상이나 전기 구조를 넣어서 폭약을 만드시면 폭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총알도 그렇습니다. 두레텍에서 이것을 쓰시는가 싶은데요.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유력이 강한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전파로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거기 폭탄의 입장에 수신만 낼 수도 있는 그런 싼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송수신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폭탄인데 거기서 도청도 할 수도 있잖아요. 땅속에다 숨어놨는데 도청이든지 탱크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귀를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폭탄 이렇게 땅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주변 소리를 해서 감지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모든 폭약 구조에 있어서 폭탄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로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 또는 수신 같은 전파나 호출번호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해서 폭탄을 터뜨리는 구조로 일반 슈루탄에서 박격포탄, 다주포탄, 전차포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군에서 어떤 전파로 부대 감시를 할 때 카메라 플러스 전파 송출력을 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나는 무기 탐지되는 전파, 하나는 사람 탐지, 체열 탐지해서 열 탐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시하는 이런 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 있는 드론이나 부대 휴전선 또는 부대 감시할 때 이거나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그것도 역시 전파로 밤에도 탐지를 하고요. 동일하게 열화상 카메라에도 그렇게 야간 작전도 가능하게 드론에다 장착을 하면 야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드론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앞으로는 드론이 이제 사람 몸에 사람을 탐지해서 자그마한 상형 드론 만들어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카메라 달아서 군복이면 가서 달라붙거나 특정 상대방을 입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눈, 코, 입 몇 센치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는 사물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드라이버고 이것은 통장이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고 이것은 그리고 펜이고 이렇게 해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요. 모든 카메라 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사람이나 차량이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거리를 탐색을 하고 특히 전파 방식이 아니라 거리를 탐색을 하고 화면은 안개 끼는 데는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전파 방식으로 해서 경보를 준다는 거죠. 차량에도 자율주행 차량에도 또 로봇 같은 데도 또 드론에도 경보를 줘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하시고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주면 열탐지 카메라를 자율주행 차량에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탐지 카메라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밤에 이렇게 해서 비 올 때나 안개 낄 때 이것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 탐지로 해가지고 경보를 해주고요. 차량이나 어떤 금속 탐지 하나는 차량이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거죠. 앞에 열화상 카메라도 이제 일반 박제가 초음파로 섬으로 구별하듯이 일반 전파를 같이 싸가지고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렇게 표시해 줄 텐데요. 열만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화면에 좀 더 이렇게 낮게 표시를 할 텐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에다 일반 전파를 섞어서 그거를 전파 디지털 전파로 해가지고 화면에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렇게 전파 방식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자 현미경 같은 데도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YTN에서 제가 이렇게 일반 카메라에다가 이거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빛을 보강해서 이렇게 보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 모든 망원 카메라나 망원경, 현미경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CCTV는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 몸을 딸깍 이렇게 경보를 이렇게 울리고, 경보를 갖다 이쪽으로 조용히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기계 보여주거나, 경보를 직접 울리는 방식,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불빛을 켜서 배터리나 110, 220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기타 다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파는 이런 CCTV 만드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여요 밤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가까이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사람을 탐지하면 여기서 딱딱 불을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휴전선 부대방어 같은 데나 부대방어 이럴 때 할 때도, 또는 드론 같은 데 장착하거나 무기체계 장착을 해 사람 딱 탐지하면 곧바로 전파로 탐지하면 그쪽으로 불빛을 딱 보내서 이렇게 그쪽을 비춰주는 이런 좀 것을 만들 대공방어망 방어망 기술 부대방어 또는 드론 같은 데도 장착하거나 개인 휴대용에서 전파로 탐색을 하고, 건물 안에 누가 숨어 있는지 전파로 열화상 카메라로 탐지를 하고 그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불빛을 비춰주거나 또는 안 비춰주거나 모두를 어느 부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 어떤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전기 같은 거 이렇게 필요 이상의 평균 온도, 집안의 평균 온도를 측정을 해서 카메라 방식으로 그래서 카메라 방식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또는 카메라 방식이 아닌 것도 돼요. 그래서 열 측정을 해서 어디에 이상이 있는 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게 누전이나 아니면 화재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화면에 표시해 경보해주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연동으로 하시면 좋은데요. 카메라가 집안의 전파를 이렇게 전파 방식 이런 것들 가스 탐지기 있잖아요. 가스 같은 것도 탐지를 해서 초기에 어떤 가로 세로 입자방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좀 안개처럼 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경보를 울리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태울 때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 경보를 울려주면 참 좋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집안 전체를 이렇게 일반 홈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범위를 확대해서 열도 탐지하고 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전기선이 있으면 이렇게 누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스파크와 또는 그것도 그리고 음성 분석도 있을 수 있어요. 소리 분석을 통해서 화재가 아니라 펑 소리 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칙칙 이런 소리를 그 특정 소리를 찾아내서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탐지 구조를 가져주면 집안에 한 대만 있으면은 첫째는 카메라 있는 방식, 카메라 없는 방식 두 가지를 할 수 있고, 집안에 어떤 범죄 구조 이렇게 특정 가족 등록된 가족들을 위해 특정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범죄 구조로 해서 112에 자동 신고하거나 보안행사에 신고하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집안의 가족들의 연동하는 스마트폰 기기에도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렇게 지금 CCTV에는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쌍방향으로 없는데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시면 참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쌍방향으로 기기를 또 하나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는 이거 한 대로 그냥 이렇게 음성을 누구시죠? 그러면 그래서 하면 거기서 듣고 이렇게 하면 쌍방향 CCTV를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통신 구조로서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이것도 전 세계 대단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캠코더로 제가 대신하자 그랬죠. 네, 캠코더에다 적외선 기능을, 야간 기능을 좀 줘서 밤에 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45,000원, 99,000원 하던데 중국산이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거보다 그게 낫죠. 가격상에. 그렇다면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모든 카메라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한다는 것.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입체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듯이 자율주행 그 차량이라든 로봇에도 다 이 방식을 입체는 아니냐 해서 그에 따라서 사물을 분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재고 관리도 이와 같이 물건도 이렇게 물류센터 또는 마트 이렇게 되는데 마트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알아보고 재고 관리해 줍니다. 여기 사람이 고객이 몇 개 집은 우리가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 보다가 몇 개 집은 것을 하고 엉뚱한 데 가져가면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이걸 신고 경보 계산대 가져오면 이 물건을 파악해서 계산까지 자동해 줍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계산 결과를 문자나 이렇게 인터넷 통신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이렇게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몇 개, 2만 원권, 그러니까 각 나라 화폐 단위가 있을 테니까 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동전까지 얼마 있나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렇게 주인에게 통보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제기절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그 금액을 변경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도 있을 수 있고요. 지폐 개수기 방식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금액별로 이것을 전송해주면 종업원이나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땀만 먹고 훔쳐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산원도 이렇게 표시하면 몇 시각별로 금액을 표시하거나 카드 얼마, 현금 얼마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재고 관리할 때 제가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5분 안에 한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마이크 스피커 그러니까 하나에 이렇게 이만한 장치만 있으면 현재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통신칩은 되게 작은데요. 이만한 장치만 있으면 그래서 RFID 좀 더 큰 것도 괜찮겠죠. RFID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서 현재는 거기다가 일련 번호, 제품의 일련 번호, 차량이다 로봇이 일련 번호 이것을 넣고 기존의 내역, 입력 이렇게 입고된 날짜, 출고될 날짜에 대해서 반짝반짝 불빛을 빨간 빛을 해서 출고될 것을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현재 있는 어떻게 이렇게 전체의 재고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재고가 이제 이렇게 박스 단위로 있고 이렇게 차 아니더라도 몇 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거리 붙이는 이렇게 송수신 장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원격으로 이렇게 증폭해서 원격으로 직접 통신해주는 이런 그래서 거기 물건이 안에가 100개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일련 번호를 가지고 유무선 통신 장치가 있다. 5개가 비었다. 그럼 그것을 이게 중대장처럼 이 통신 장치가 이것을 딱 취합을 해가지고 정보를 나한테 직접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 증폭 장치를 따로 둘 수도 있어요. 공장이나 물류센터 이런데 편의점 마트 같은 데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5초 안에 곧바로 뭐 이렇게 재고를 알거나 자동으로 그냥 1초 안에 자동으로 재고가 이렇게 스스로 표시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건이 빨간 표시로 탁탁탁 해서 이렇게 표시되지 않은 것을 가져갔다 누가 그럼 그거를 이제 당장에 마이너스 난 것을 화면을 비춰 카메라를 인식해서 경보해주고 뭐 누가 이렇게 가져갔는지 그것을 종업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방식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안에다가 뭐 이렇게 물건에 대한 상세 설명도 안에다 저게 넣어줄 수 있겠죠. 이만한 장치면 될 것 같은데 무선 송수신 구조를 넣어서 그래서 약간 더 덩어리가 좀 큰 것을 이런 무선 송수신 구조가 10개, 100개 있다 그러면 중대장 되는 일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저장 구조도 용량도 좀 크고 이것을 신호를 첨가해서 유무선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도 존재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단가가 좀 세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한다라는 거죠. 군에서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군에서도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 군의 무선 통신체가 있다는 것을 증폭 장치를 가진 이렇게 부대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또는 각각
각 사람이 각각에서 신호고리를 늘리거나 중복 장치를 해서 그래서 신호를 원래 이제 드론 같은데 띄워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딱 무선 송수신 구조를 중계해주는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전장에서. 그러면 거기서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떤 다른 드론 무선 통신 송수신 체계다 군에서 24시간 로테이션으로 제가 바꿔 산다 그랬죠. 드론은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서 드론을 이렇게 원하는 지역에 띄어서 그다음 다른 애가 또 이렇게 연료가 떨어지면 아니면 풍력 발전기에 달아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태양력이나 풍력을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으면서 이것은 무선 송수신은 뭐 위성 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중계 중계만 하면 되지. 떨어지면 또 다른 애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아니면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시간별로 얘가 아예 2시간 일했다 그럼 다시 또 2시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계 근무 쓸 때 이렇게 경계 근무제를 바꾸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하나 같은 데는 무선 송수신 체계 이것을 쓰지 마시기를 군에서도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 기술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테이션 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위성을 띄울 필요가 없다라는 군에서도 이렇게 부대에서 드론 딱 띄워가지고 전파 송출력 거리를 송수신 거리를 늘려서 이렇게 곧바로 필요할 때 뭐 맨날 이렇게 통신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위치도 들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전파로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할 때도 빛을 보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뭐 마운 카메라라든지 마운경 이런 때문에 현미경 이런 것들도 빛을 보내서 저녁에 자동차도 이렇게 밤에 안 보이니까 빛을 이렇게 배터라이트 비춰가지고 그쵸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혀서 갖고 이쪽으로 그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 빛으로. 그래서 그럼 낮에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낮에도 빛을 보강해서 하는 이런 마운 카메라 또는 현미경 구조를 가지고 전파 저때 전자현미경 할 때 YTN은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인데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 거 YTN에서 전부 다 제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제가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딱 광고 계속 나오고 증거 영상을 올렸죠. 국정원, 행정안전부, 국방부도 하는 것 같고 경찰청, 뭐 서울시, 인천시, 서울특별시 의회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20몇 대 개가 광고를 해요. 주한미 대사관, 주한미 대사관 지금도 광고 내세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국가기관이 20몇 대 개가 광고를 내셨는데요. 그래서 이름 없는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룹도 YTN에 제 기술이 가득히 쏟아져 나오는데 플라스틱 창문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창을 갖다 덧대자 그랬대. 그거를 그냥 부도를 내시고 서울시에서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는 물리창에 또 플라스틱을 덧댄 거 아니시죠? 그때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을 시키는 구조를 안 하면 안에 스키차가 안 보이거나 떨어질 텐데요. 네, 그걸 쓰시지 마세요. 유리창 안에는 유리창이고 그때는 플라스창 안에는 어떤 아크릴창 그때는 플라스창 안에는 투명 필름 그때는 플라스창 겉에는 플라스창 안에는 투명 매트 그래서 단열 구조가 되는 거죠. 유리창에도 유리창이 바깥에 안에는 투명 필름 투명 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유리창이 있고 아크릴창이 이렇게 존재하거나 이 플라스창이 아니에요. 어떤 방범 구조로 들어가는 거겠죠. 플라스창 하나 딱 들어가서 방범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 창이 있고 창문 구조가 있잖아요.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 그럼 거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플라스창을 달아서 뭐 레일식이나 여닫이식으로 해서 방범창으로 삼자 잠금 구조로 많고 되게 굉장히 단열도 되잖아요. 일반 작은 그 창문에도 이와 같이 하시면 이 아이디어 기술을 쓰시면 방범창도 뜯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면 단열도 돼요, 겨울에. 그래서 이 아이디어 기술을 창호 회사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호, 알루미늄 창호가 됐죠. 모든 창호에다 안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판매를 일반 방문, 일반 현관문 이렇게 단열재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비 올 때 자꾸 이렇게 비가 안쪽으로 스며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림막 비를 딱 맞으면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새로 설치해 놔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달아 놓으시면 좋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창호를 만드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붙이시든가. 네. 그리고 유리창이나 플라스장을 약간 재단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피스 방식이거나 이렇게 돌아서 아니면 딱딱 누르면 이렇게 되도록 견고하게 돼야죠. 도면 발라시면 이렇게 뜯어지면 안 되잖아요. 견고한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유리창이나 플라스장을 재단해서 전문가 없이도 끼우는 방식. 방법 방충망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방충망을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딱 돌리면 딱착 팽팽해지고요. 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딱딱 누르면 딱딱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딱 되는, 전문가 없이도 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만드는데 별로 어렵죠. 일반 방충망에다가 건전지를 달아서 모기를 감전사시키거나 작은 건전지 하는데, 아니면 이거를 하늘 좀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서 집안의 방문에다 공장에다 설치해 놓거나 저기 텐트나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건전지 달아서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어요. 약간의 금속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감춰져야 되니까. 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도 이렇게 놀라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건전지면 그렇죠. 뭐 모기 같은 경우는 쉽게 죽으니까. 모기도 있고 뭐 나방도 있고 별게 다 있을 테니까요. 네, 쓰시면 되게 소리입니다. 유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재단하기도 좋고, 천막 같은데 크잖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약간 뭐 무선으로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렇게 끄면 되니까요. 끄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의 모든 일반 창문에도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볼 수 없게, 바람은 통하고 볼 수 없게, 뭐 소재는 이런 플라스틱도 있고 뭐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유리도 있을 수 있고, 소재는 상관없이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유리창 이런 데도 되고, 커튼 구조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불도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은 통하면서 이렇게 시원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대박일 수 있다. 전 세계 대박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커튼도 이렇게 여다주로 해서 바람은 통하고, 텐트 같은 데도 하거나 이런 데도, 축사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 바람은 통하면서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뭐 축사 같은 데도 모기장 이렇게 건전지 달아가지고 모기장 만들어서 여기 모기나 파리 되게 나방 이런 곤충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비닐하우스도 가능하겠죠.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개미 같은 거 못 들어오도록 땅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그런 거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필요하거나 해죠. 그래서 쓰시면 저기 소리 되겠어요. 곤충 방지 농사 지을 때 매우 중요한데요. 쓰시면 저기 소리. 이런 방식은 공기 필터의 방식이거나 또 물의 필터의 방식일 수 있는데, 사이즈별로 다 존재하고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물을 많이 통과시켰다, 적게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찌꺼기 걷어낸 이런 필터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질 필터 아니면 공기 필터도 이렇게 망을 좁혀서 공기를 두 겹, 세 겹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먼지 낀다는 것처럼 먼지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에도 설치해 놓을 수 있겠죠. 도심에다 간단히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풍기 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조포망이나 이런 금속망 이런 망을 둬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수만 개 설치할 수 있다. 쓰시면 케이프 홈쇼핑에서 이렇게 고기 냄새를 제거하는 후드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지 마세요. 네, 제 방송의 특성상 말못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저게 고가의 기한이 너무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YTN의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쓰지 마십시오. 네. 가상적으로 모두가 전 세계에 많이 가상적으로 들었다는 뭐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아무도 각각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들지 뭐하러 거기다 특허를 내겠어. 먼저 빠르게 이렇게 저 기술가이들을 방송에서 들었다고 내가 빨리 만들면 내게 됩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지적재산 민영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동일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미국 같은 데나 유럽 주요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요 대기업이 이랬다 그러면 큰 금액의 벌금을 내게 되죠. 이번에 반영하면 고의성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제 기술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 거고 형사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로 쓰시지 마세요.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 방송에서 내가 먼저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전 세계 특허를 가진다. 방송에 그렇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힘센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강제할 수 있다. 힘센 나라. 예. 가능하겠어요? 네. 중국이 우리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미국, 일본, 유럽 돈 내라. 한국에 내겠습니까? 네. 미국이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전 세계 돈 내라. 그럼 내냐고요. 유럽이 먼저 만들었다. 그럼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돈 냅니까? 일본이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전부 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 돈을 내냐고요. 안 내잖아요. 각각 다 만들 수 있답니다. 공개 기술로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동일한 기술로 똑같이 만들면 키보드 찍어가지고 단가 제일 싸게 내는 사람이 제일 짱이죠. 거기는 자본주의에서는 이익을 봐야 되지만 여기는 키보드로 국가 차원의 돈 찍어서 군인들 훈련시켜서 가전산업부터 시작해 동시에 출범을 좀 훈련시키면 곧바로 내 TV 같은 데도 안에 기판 몇 개밖에 없는데요. 액정 펜을 사다가 조립만 하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 저도 혼자 조립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혼자서 조립합시다.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군인들 훈련소에 조립하고 어렵지 않아. 자동차도 동시에 출범시키는 가격은 이해가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자국 산업 안에 자국 내에서는 빗자도 이렇게 재료로 만들면 되니까 기본으로 무한자본 대주를 써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익을 봐야 되는 자국 시장 내에서 그렇게 파니까 할 말도 없어. 우리 원가 전략을 했다 그러면 할 말도 없어요. 교묘하게 지원하겠죠. 다른 나라는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시장에 애초부터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거. 전 세계가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아프리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다. 기술을 몰랐을 때는 그렇죠. 기술을 알았을 때는 모두가 동시에 모든 산업을 출범시켜 전 세계 무역 구조는 깨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구조, 달러 붕괴도 만약에 그런 상황 가상도가 있다면 달러 붕괴, 그런 달러 붕괴의 상황이죠. 일부러 자국 산업,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타국의 상품을 배척할 수 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싼데 뭐하러 수입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이익을 봐야 되지만 여기는 10분의 1 가격, 30분의 1 가격 낼 수 있다면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상대가 안 되죠. 모든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전 세계 주요 대기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만든다 해서 그렇죠. 반칙을 먼저 내가 저질러 했다 해서 다른 전 세계 누구도 다 반칙을 다 저지를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자기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쟁 같은 경제 전쟁, 진짜 전쟁 같은 거는 오법 천지도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제일 전쟁에서 제일 강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세력처럼 움직이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전세계 특허규약, 지적재산권 규약이 있는데요. 그것을 대놓고 이렇게 부인을 하시면 서로 약속했을지라도 안 하죠. 약속 안 지키죠. 그 약속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약속 안 지키죠. 일반 특허도 공개돼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공개돼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국제규약 때문에 다 만들 수 있어요. 특허는 이렇게 남이 따라서 못 만들면 특허를 안 내주거든요.
이런 뭐 제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따라 할 수는 있답니다. 국가 차원이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죠. 무한자본대 유한자본의 일반 기업이 싸우는 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대만이든 어떤 데서 수출할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1년, 2년, 5년 안에도 1년, 2년 안에도 산업을 빠르게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뭐 스물명 이렇게 해가지고 TV 개체되게 내놓을 텐데 조립 방식으로 되게 싸요. 뭐 세탁기도 만드실 거예요. 조명도 다 만드실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되게 쉽습니다. 조명 만들기 뭐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게 일반 포신 총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신 총신에서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게 좀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고, 안에는 회전 스크류 구조를 좀 넣어준다. 실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합니다. 그래서 시면적이죠. 일반 포신 총신 다 됩니다. 한포 같은 데도 넣고, 전차포, 뭐 이렇게 자주포,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단풍 넣어서 하시면 돼요. 수시로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게 오래 쓸 수 있어요. 쪼개지지 않고 하시면 되겠어요.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걸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어요. 페인트 자체에는 인쇄잉크나 페인트, 뭐 이렇게 염색제, 뭐 이렇게 실염색이라든지 천염색, 모든 뭐 물건 염색 같은 염색제에도 들어갑니다. 크레용, 크레파스 이런 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엔진오일, 윤활제, 불소운샷 쓰지 마세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오일스테인, 방청제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저기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라든 유압 구조, 유압액이라는 게 있어요. 유압액에도 이거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스관 가스 탱크에도 이렇게 페인트 코팅을 해서 이거 자체 들어가서 안팎으로 해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보일러 같은데 보일러 탱크 이런 데도 다 제공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자동차 철판, 우주항공 철판, 그다음에 배철판 이런 금속 구조의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고무, 라텍스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구조에 들어갑니다. 아라미드 섬유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들어가고 나일론 실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색깔이 틀립니다. 그 염색할 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카본 소재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들어갑니다. 또 홈몰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홈몰파서 접착을 합니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고요. 여기다가 절연 구조를 넣어주고, 이렇게 건물에도 이렇게 지하가 있듯이 이렇게 지하 고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통신선, 전기선 통신 넣고 절연 구조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접합 같은데, 레이저 접합을 하실 때, 그래서 가로세로 참여를 따라서, 우리도 그 그림 볼 때도 큰 붓, 작은, 중간 붓, 작은 붓 있듯이 레이저 빛을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어가요. 10단계도 할 수 있지만 전기를 각각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EUV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쓰실 수 있는데요. EUV 장치에서도 이렇게 볼록호를 수많은 것을 만든 큰 빛을 모아서 이 빛에다 쏘아주는 이런 방식을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YTN에서 하시던데 제가 얘기한 기술인데요. 쓰시지 마세요. 그는 오목골처럼 오목관 홈을 파서 증폭하거나 레이저에서 다이아몬드 코팅 여러 각도의 빛의 레이저를 증폭해서 여기다가 줘서 EUV 장치에서 삼성에 쓰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저 빛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해가지고 빛을 초점 방식으로, 이게 좀 초점이 안 맞는 곳에는 이렇게 일반 유리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통과를 하게 되죠. 통과를 이렇게 초점 맞춰가지고 대중소짜리 몇 개를 참여하는 따라 필요한 열을 정확히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지면 거기 접합고 녹아갖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이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협력사 코닝이라든지 이런 데 쓰지 한양대에서 이거를 쓰시지 마세요. 카메라 인식으로 레이저 가공기
시각 장치, 레이저 시각, 반도체 시각이라는 장치, 도장 파듯이 이렇게 패턴을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깊이까지 이렇게 딱 시각을 해줍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깊이까지 해준다는 거.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일 수 있습니다. 저 고랑도 팔죠. 고랑 화자 거기다 전기선, 동선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뭐든 레이저 용접기, 전기 용접기도 이렇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전기 용접으로 패턴 넣어주면 제가 알아서 대중소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전기 용접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합니다. 좌표화성 레이저 공격기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뭐 조용량의 이렇게 레이저를 탑재하고 있을지라도 저출력에 초점 방식으로 해서 여러 대가 뭉쳐서 공격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기적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어떤 방어 장치, 레이저 방어 장치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각각 드론 잡는 데는 별로 이게 열이 필요하지 않아요. 큰 전력이. 그래서 여러 대가 뭉쳐서 하나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고 쓰면 제가 강한 이렇게 융합열이를 한다 그랬죠.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음파, 뭐 이런 걸 섞어서 지상에 조사하면 뭐 병력들이 이렇게 눈, 코, 전자레인지 공격기듯이 다 타서 죽는다고 고통스러워 죽는 무기로 만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딱 돌려주면 다른 전파도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아니더라도 물에다가 상중하로 조사하면 전기분해법, 이게 이렇게 어떤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이 이루어진다. 쓰시면 저기 분해서 무기 체계로도 쓸 수 있어요. 미사일 방어할 때도 회전 방식 돌려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회전 방식으로 나가면 더 셉니다. 전파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리도 멀리 나가고 전사계 레이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공방어망 같은 것도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모든 기타 다른 전파를 이렇게 섞어서 쓰면 강한 융합열이라. 그래서 대공방어망으로 하늘을 방어할 때 쓰거나 서로 부딪혀서 전파를 전기 스파크 현상을 일으켜서 번개 현상을 나타내거나. 이건 나중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리층을 태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파 성수신 구조에 있어서 내가 모든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구도처럼 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전리층이 걸어주니까 이쪽으로 송수신 거래 이쪽으로 별에 빛이 오게 된다. 이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타타타타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무선 송수신 체계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또는 피레침에서도 전력을 송수신하고 할 때 타타타 이렇게 번개 같은 지역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비행체에서도 그러고 지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타타 걸어주면 이렇게 해당되는 전력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걸 이제 끌어들여 전력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시는 게 이제 상용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가능하답니다. 테슬라의 전기구도처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다의 어떤 잠수함 어떤 그 송수신 어떤 소나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서 우물 잡을 수 있고 사람 모청기나 이런 기술을 이런 했을 때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나머지 사람 목소리만 하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이런 음제거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특정 사람 10사람이다. 한 사람의 목소리만 이렇게 중폭시켜 나머지는 감소시켜주고 없어서 그 사람 목소리만 도청하는 도청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음을 유도하고 나머지는 음소거하는 음소거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을 가시광선이니까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걸어주면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뭐가 됐든 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와서 빛을 유도하거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다음 아까 전 카메라 인식 기술에서 망원 카메라다 또는 망원경이다 그러면 그쪽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하수와 방식에서 같이 좌표하수와 방식 현미경 구조로 같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봐서 화면에 이렇게 확대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렇게 카메라 인식
그로 해가지고 현재 있는 보이는 화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TV 볼 때도 어떤 특정 장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탁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딱 이렇게 마우스가 됐든 몰라 그 지시기를 따랐다 해서 저런 걸 확대해 줍니다. 이런 기술을 TV에서도 쓰고 모니터, TV 그다음에 데스크탑 모니터, 스마트폰에서도 보이는 화면을 인식해서 현미경 구조로 확대해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해당되는 것을 딱 찍어주면 그쪽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서 찍어주면 그쪽을 확대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망원경 현미경 구조에서 어떤 클라우드, 인터넷망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나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보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CTV 같은 데나 모든 이런 데, 저 집안의 건물에 저도 한 8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유무선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데스크 하나에 때만 꽂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딱 봐서 밤에 이렇게 환하게 찍는 기술을 쓰시거나 경보 기능을 줘서 여기서 사람을 탐지해서 삐삐삐 울리거나 그렇죠. 우리 CCTV 하루 종일 안 보거든요. 경보 기능이 있으면 매우 쉽게 침입자를 알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연동한 기기에 거기서 경보를 내준다면 매우 편리할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이 기능을 쓰시면 모든 CCTV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보기에다가 카메라 구조를 달아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기서 사니까 다른 똑같은 거를 사니까 싸요. 중국산 점퍼를 이렇게 무선 리모컨으로 딱 하니까 다른 걸로도 이게 꺼지더라고요. 그럼 도둑놈이 사가지고 그냥 그렇지만 가격이 싸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다루면 되게 좋을 텐데 그래서 사가지고 비밀번호 기능을 그 비밀번호 맞으면 통신하는 구조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딱 설치 되게 좋죠. 카메라 인식까지 해서 연동되는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경보하면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나한테 오거나 한번 그 자리에서 경보해 불러도 되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 제가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를 줘가지고 암호가 먼저 맞아야지 통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자동차 문 개폐했을 때 제 기술을 쓰신 건데 무단으로 삼성은 지금 그거 말고도 잠깐 많이 써요.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이렇게 필티어 소자 그것도 제 기술을 그대로 복사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이처인가 뭐 연구 논문을 올리셨던데 참 어떤 사고 방식에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황당합니다. 저도 여기서는 그대로 모두가 만약에 보고 알고 있다면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국가기관에 20몇 광고를 내셨고 관련된 증거를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YTN의 제 기술이 가득해요. 지금 보면 50개도 넘을 것 같은데 70개나 되나 다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카이스트에서도 나오고 제 페이스북 광고 내셨죠. 카이스트도 하나도 광고 내시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참으라고 다 나와요.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프라시아만 방탄필 이런 구조도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못했네요. 이것도 아까 프라시아 얘기를 했더니 이게 좀 보도성 틀리게 그걸 그대로 YTN에 보도하시고 서울시에서 그걸 하시더라.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 비상벨 시스템을 제가 택시회사 같은데 이렇게 블랙박스 거기다 기능을 갖고 블랙박스에다가 이렇게 인터넷 기능을 달거나 인터넷망이나 어떤 자체 워키토키망을 둬서 아파트 10층에 있어버려 이렇게 내려가면 벌써도 막 차 파서는 그래서 클로즈업 기능 일반 CCTV나 이런 블랙박스 현관 비디오 이런 카메라 기능이 일반 카메라 기능에
클로저 기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TV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 들어오면 딱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얼굴을 딱 찍는다는 거죠. 이 클로즈업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서 클로즈업을 얼굴을 찍고 그래서 화면을 전송합니다. 정보도 올려주고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랙박스에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쓰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좋죠. 그래서 빵빵한 거리가 답답해서 밖에 창문 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은 아니겠죠. 네. 택시회사 같은데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 0.3 차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도, 땅속 지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나 어떤 데서도 이걸 군사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방위산업에 방산 구조에 있습니다. 방산 어떤 기술에 전환자 찾을 때도 좋아요. GPS 방식이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을 부모 아이 또는 쪽에 동호회에게 등산 회원 이런 걸 하면 그런 위치를 파악하거나 누르면 이게 불빛이 번쩍번쩍 소리가 번쩍 엄마 살려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드론 찾을 때도 좋아요. 드론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불빛이 번쩍번쩍 소리를 사이렌 소리를 내준다든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에서 SNS로 해서 서로 거리가 얼마 있는지 얼마 떨어져 있는지 알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걸 쓰신다는 거죠.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서 드론을 조종한다. 그때 등록된 사람 자신의 얼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암고 이렇게 동작 방식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을 두 개나 세 개를 복합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회사문 출입이나 군부대 출입할 때도 좋겠죠. 그 다음에 딱딱딱딱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금고 열 때도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금고를 이렇게 해서 하고 인터넷망이나 또 그 금고에는 조작을 할 수 없고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금고를 조작할 수 없게 하고 금고에서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침범, 경보, 침입자가 경보, 자기가 등록된 사람, 자기 주인 얼굴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된 사람 외에는 비밀번호 누르거나 키가 있어도 안 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음성 임식, 열려라 참깨 이것도 안 돼. 그 사람 음성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녹음하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얼굴 인식 플러스 음성 인식을 같이 하거나 비밀번호 방식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쓰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쓰는 방식을 회사문 출입이나 군부대 출입이나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복잡하지만 그 사람 외에는 안 돼. 얼굴 열려라 참깨 음성 분석. 아니 그냥 음성 분석 안 하는 쌍구죠. 열려라 참깨. 단어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날마다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쓰시면 그래서 금고가 카메라 구조를 인식해서 스마트폰 연동하는 기기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내주고 증거 영상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설치할 때도 이 기능을 인터넷망이나 이걸 통해서 증거 경보 기능을 주고 침입방을 발생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정도 들어왔을 때 그래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사람을 출입했을 때 허락된 사람만이 등록을 이렇게 출입하는 기술을 CCTV나 현관문 디지털 키나 현관문 비디오폰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현관문 디지털 키에 출입된 얼굴만 이렇게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든지 자기 얼굴이 없으면 비밀번호 눌러도 등록된 사람이면 안 열린다든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범죄자가 비밀번호 어떻게 알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희한하죠. 카메라 달아서 하나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번호를 회사 나 출입 나갈 때 이게 키 방식으로 잠그고 해서 나 없을 때 집에 들어가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도 있을 수도 있는데 불안에 안 떨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 방식으로 잠궈서 키를 열어야만 그래서 출입할 수 있게 비밀번호 누르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는 이제 회사 돌아오면 딱 열고 띠띠띠 누르 편의점 갈 때도 약간 열거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기술. 현관문 디지털 키도 되고 현관문 비디오폰도 되고
거기다 배달입니다. 그런데 탁탁 열고 나서 범죄하는 게 여성 1인 가구가 많은데 여성도 혼자 그러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인식을 카메라를 달아서 그래서 딱 밖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 표시해주거나 저장 구조까지 누가 출입했는데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잠금 누르면 한쪽은 밖에서 비밀번호도 못 눌러도 못 들어오는 기술을 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해제가 된다든지 전기가 이렇게 없었게 뭐 건전지 넣잖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아파트나 우리 건물에도 있는데 저기 또 카메라 렌즈를 바깥에 뭘 보는 게 렌즈로 보잖아요. 그건 잘 안 보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디스플레이 장치 화면에 표시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상대방은 이렇게 카메라 있는지에서 잘 인식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유무선으로 할 수 있고요. 저장 장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캠핑 갔을 때도 좋겠죠. 그래서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게 딱 붙여놓고 또 이렇게 그것을 스마트폰 연동해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침입자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문 앞에 오면 경보 기능까지 돌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 기능에 암호 기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를 알아야만 열어볼 수 있도록 인터넷 이메일 그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이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방식으로는 비밀번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서로 어떤 모든 파일을 열 때 그것을 서로가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그 인터넷에 파일을 열어볼 때 그 파일을 이제 이렇게 열어볼 수 있죠. 파일을 하나 보냈다. 동영상 파일을 그거를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그것만 열어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서로 간에 어떤 전파가 오고 갈 때 또는 이렇게 뭐 드론 같은 거 전파가 오고 갈 때 자동으로 5분마다 이렇게 1분마다 10분마다 이렇게 번호가 갱신이 돼서 비밀번호 갱신이 되고 그럼 일치해야만 그 시각대에 드론을 조작할 수, 로봇을 조작할, 자율주행 차량, 기기를 조절할 때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기 방산 기술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뭐 파일 할 때 암호 기능은 파일이 인터넷망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면은 해커가 좀 상당히 좀 에러를 먹겠죠. 또는 그것이 수시로 바뀌거나 하면 더욱더 어렵겠습니다. 그것이 얼굴만 등록된 사람을 열어볼 수 있다든지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을 같이 한다면 해커가 상당히 어렵죠. 웬만한 건 다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부24에서도 이거를 그래서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시라 파일에다가 전파를 넣어서 중국에서도 홈캠 보시던데 여기다가도 달아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스마트폰 연동하는 데서 자동 같은 프로그램에서 주로 번호가 바뀌게 비밀번호 바뀐다든지 일치해야만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자기가 인위적인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를 직접 갱신 자기가 넣는 이런 방식도 동원할 수 있거나 해당되는 등록된 얼굴만이 볼 수 있다.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마스터 키는 있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네. 모든 카메라 구조는 가로세로 넣고 그 다음에 보안 방식에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톱, 워키토키 또는 노트북 이런 기기에서 해당되는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나오는 현재 있는 키보드나 키패드 이렇게 앞에서 당사자 얼굴이 먼저 보이고 여기서 나오는 음성 명령 또는 키보드나 키패드 조작 명령 경로를 인식하는 여기서 나오는 경로만 이 기기에서 나오는 경로만 인식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데요. 그들은 원하면 그렇죠. 쌍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저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 경로를 인식해서 일련 번호를 다 부여하고 프로그램과 파일 여기 접속하는 그러니까 나의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에 접속하는 이런 것을
그것을 일련 번호를 따라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허가된 접속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밝혀주거나, 그다음에 설정 기능. 너가 내게 하드디스크나 이렇게 갤러리에다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린이 아동 넣으면 난 죽는 거잖아요. 저도 원격 조정으로 삼성 부탁할 때도 있고 데스크탑에도 해서 여러 번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타인이 내 스마트폰과 그 컴퓨터를 조작할 수 없다면 해킹이라는 단어가 없을 텐데요.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경로는 듣지 않는, 특히나 설정이나 이런 하드디스크 다운로드, 업로드 이런 주요한 부분, 설정을 건드리거나 이런 부분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 통신 기록을 보거나 계좌번호를 스마트폰에 계좌 문자 메시지를 본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게, 여기서 나오는 얼굴 인식 당사자만, 여기서 나오는 키보드나 키패드, 여기서 나오는 경로만 인식해서 그것만 듣는다는 거죠. 원격 조정을 할 때는 당사자가 yes를 눌러줘야만 원격 조정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스터키는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통신 기록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로 원하는, 그래서 정해진 어떤 설정 구조를 정해진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서 움직이면 그 경로가 기록되어서 112에 신고하거나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로를 서버다 옥션이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다. 그러면 수많은 고객들이 접속하잖아요. 컴퓨터에, 서버에. 그러면 여기서 고객님이 할 수 있는 경로 외에, 물건 구매 외에 엉뚱한 걸 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경보 올려주고 신고한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데 고유 번호를 다 할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번호가 뜨면 곧바로 신고하면 좋은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쓰시면 되겠어요. TV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안 방식에 있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내 동영상 파일에다, 음성들은 음성 파일에다, 문서 파일에다 하나하나의 번호를 매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비밀번호 기능을 주시면 그것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려보면 안 된다. 그것이 내 얼굴 방식이거나 음성 열려라 참기. 그래서 비밀번호를 자기 임의로 조작해서 그것도 다 할 수는 있어요. 네. 참 키보드, 그러니까 키보드나 키패드 조작할 때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죠. 웬만한 어중이 떠중이 해킹은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경로를 인식하는 기능,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미니로 달아가지고 자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파일이 작동을 하는지, 정상 파일만 존재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주요 시스템 파일, 주요한 파일이 이렇게 변경이 돼 있다든지 이런 구조를 경보를 해주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같이 탑재해서 내면 좋을 텐데요. 이것은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매우 중요한 기술이죠.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어떻게 알아요? 그 회사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이상 없이 이건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이 파일이 이 프로그램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거나 알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처지인데 데스크탑 이렇게 작동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경이 돼 있다. 그 변경자가 외부 경로며 여기서 나오는 경로 누구다 그러면 범죄 신고도 할 수 있고요. 딱 좋죠. 이런 기술 쓰시면 경로를 인식하는 기술.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의 경로 외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쪽 번호까지 전화번호 뜨듯이 고유 번호가 뜨면 참 좋을 텐데 신고하기 딱 좋잖아요. 음악 프로그램을 팔 때 해서 뭐 이렇게 멜론이다 아니면 유튜브다 나오면 재생되는 횟수를 기록하면 제 기술이 돼. 본사 컴퓨터에서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한테 팔 때 고유 번호가 할당되고
고객님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을 틀 때 거기 기기에서만 허용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서도 고유번호 하나 가지고 다른 기기에서도 틀면 어라 여기서도 틀고 저기서도 틀고 10군데에서 틀고 100군데에 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파일을. 그러면 그것을 경보를 내주는, 신고하는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노래방에서든 개인의 스마트폰 데스크탑에서든 뭐 유튜브에서든 이렇게 재생을 몇 번 했는지, 정상 판매 구조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지 마세요. 네네. 제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삼성뉴스도 쓰지 마십시오.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드론 같은데 이게 어떤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 작전한 대로 전파로 경보 기능을 갖고 하나는 무기 탐지하는 사람 탐지 경보 기능을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이 드론만이 아니라 모든 자율주행 차량, 로봇 이런 모든 것은 망원경과 망원 카메라, 현미경 이런 것도 가로 세로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입체는 아니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보다 저렇게 생겼구나, 옷을 다 바꿔 입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야마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주인 인식 기능을 주시던데요. 이런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주인을 인식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눈, 코, 입 이런 거 등록.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도 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을 각각 분별하거나 이 물건은 이거 무엇인고 이것은 이거 프레시입니다. 이것은 돋보기 이런 식으로 사물을 분별해서 이거는 건전지 각각 대응하는 이런 이거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편의점한테 계산까지도 자동해 줄 수도 있고 각각 대응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매우 획기적인 방식인데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CCTV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공 CCTV 112나 오산시 통합센 서울시나 이거 쓰지 마세요. 좌표 수저 방식을 입체냐 아니냐 분별하는 기술을 드론에 탑재해서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 일련 번호를 추적하고 에 따라서 동선을 추적해서 경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특정 비행체다. 특정 것을 이렇게 예측해서 그 사람이나 예측해서 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포르테지가 90%, 20%, 30% 이렇게 해서 모든 방향을 동시에 쏴버리거나 프로체의 높은 쪽을 이렇게 기다렸다 쏴버립니다. 여러 대가 협력해서 쓰시면 저격 소총이나 저격 기관총 이렇게 앞으로 모든 대공 무기도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레이저, 대공 레이저, 아니면 대공 어떤 방어망 기관 소총이라든지 이렇게 대공 방어망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서 움직일 범위를 미리 계산해서 모두 쏴버린다든지 각각 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 이제 자동 전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카메라 인식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쓰시면 특정 어떤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만 살상하거나 특정 목표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일반 RC카나 제가 이렇게 폭탄 배달부 RC카 방식으로도 자동으로 목표물 주면 지가 카메라 인식으로 가서 동굴진진 어디나 가서 이렇게 폭탄을 배달하고 자폭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쏠 수도 있어요. 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싼 방식이니까 RC카 방식은 여기서 폭탄 배달만 할 수 있고 거기서 가로세로나 좌표 수저 방식 입체냐 아니냐 기술을 따지고요. 입체면 회피하는 기술을 씁니다.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조정하지만 그래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드론에도 쓰고 자율주행 차량 로봇에서도 쓰고 호텔 서비스 로봇이 사람 구분해서 부딪히지 않고 각 사람을 구분해서 각각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그 사람과 어떤 외부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통신 구조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기억을 하고 응대했던 사람을 딱딱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저장 구조도 있어요. 구글 안경에서 이걸 쓰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인데 외부 클라우드에서 받아갖고 저장 구조를 해서 이쪽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글 안경에 쓰시던데 쓰시지 마십시오. 로봇이 사람을 각각 기억해서 그 사람을 인식해서 언제 어떤 손님인지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좌표를 찍어주면은
뭐 이렇게 이런 로봇 같은 협소한 서비스를 5군데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오거나 자율주행 차량도 5군데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오고 농약 드론도 5군데 농약 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그럼 드론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아서 건물 인식을 해서 입체면 안 부딪히는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소방이나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MBC 뉴스투데이 어떤 업체나 이거 쓰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네. 진공 청소기 로봇 있잖아요. 그래서 원형 조그만 거 거기다가 카메라 인식을 해서 시간 가로 세로 높이로 집안을 좌표와 숫자를 스스로 짭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그래서 입체만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또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걸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RC카 방식도 오고 RC카 방 폭탄 배달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드론도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진공청소기 로봇도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이 기술을 쓰십니다. 센서 방식이에요. 센서 방식은 너무 제가 보면 좀 약간 원시적인 것 같은데 카메라 인식으로 합니다. 사람이나 차량을 데이터 학습으로 거리를 분별하고요. 그에 따라 대응하고 경보기를 달아서 카메라 인식했다. 경보기를 달아서 그래서 뭐 열화상 카메라도 같이 달 수 있어요. 또는 그것이 같이 하나의 카메라에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화면에 열화상 카메라를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쓰시면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기기가 같이 있는 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열화상 모드로 딱 해서 전파를 쏴서 경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개 낄 때 이런데 야간에 어두울 때 비 올 때 이렇게 딱 해서 미리 몇 미터의 사람이 탐지됐다. 금속, 그렇죠. 차량이 탐지돼서 열이 잘 안 나타나죠. 금속 탐지가 됐다 그러면 딱 부대 감시할 때도 좋다 그랬죠. 부대 감시, 휴전선 부대 같은데 이제 뭐 드론 같은데도 이렇게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거나 하나 통합된 기기를 통합된 카메라를 탑재해서 이 기술을 야간 작전도 가능합니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전파 방식으로 경보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무기 탐지, 국내에서는 하나는 사람 탐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열 탐지, 아니면 적외선이라든지 기타 전파를 추가로 보내서 체어를 높여서 뚜렷하게 찍는 기술을 주셔도 저 기술입니다. 전파를 찍는 디지털 현미경에 일반 광학 현미경을 광학 렌즈를 달아서 색깔을 분별해서 그 색깔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전파로 했을 때 색깔을 잘 표시 못하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뭐 차량 뭐 이렇게 건물 이런 색깔은 대동소이할 텐데요. 그것을 대동소이한 것을 미리 화면에 표시해서 디지털 전파로 보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라도 그렇죠. 임의로 색깔을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집안에 있는 진공 청소기, 원형 진공 청소기 만드시면 이런 장난감이 전 세계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 굉장히 히트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 들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집안을 청소한다. 짱 좋죠.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집에 안 써요. 답답해서 내가 그냥 진공청소기 밀어버려. 답답해서 안 씁니다. 진공청소기 간단히 밀면 5분도 안 돼서 끝나는데 방도 뭐 큰 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을 놓고 있습니다. 안 씁니다. 하여튼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산시나 제가 우리 집안에 저기 8대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하나 유무선으로 신호를 통합해주고 그걸 데스크탑 하나에 꽂는 장치. 그래서 지자체가 된다는 몇백 대, 몇천 대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드론 조작할 때도 이 기술이 중요한데요. 유무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무선으로 하나의 통합된 장치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꼽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CCTV가 100대든 1000대든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많은 모니터가 필요가 없어요. 자동 걸러주는 범죄라고 인식되는 이런 장면들을 프로그램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경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볼 필요 없이 따로 저장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CCTV에도 하루 종일 볼 필요 없이 사람을 출연한 장면 또는 특히 범죄라고 출연한 장면을 이것을 그것만 보면 하루 종일 지금은 이제 24시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불편하죠. 또는 이것을 미리 경보를 해주고 사람 출연했다 그러면 스마트폰 누구 왔네 이렇게 알거나 경보한 기록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딱 저장되거나 하면 그 두 가지가 연동돼서 참 좋을 텐데 화면을 보내주거나
112에 신고하고 사람 출연하면 딱 뭐 사람 들어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보 기능을 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밤이다 그러면 탁 찍어서 이렇게 환하게 찍어줘. 클로즈업 기능까지 블랙박스나 현관문 비디오, 현관문 디지털 키도 해서 그 얼굴을 딱 찍어서 신고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시카나 상용 드론에다가 이렇게 전장에서 이렇게 폭탄 배달, 뭐 슈리탄이나 박격포 들어가고 아시카 상용 드론에다 조금 개조를 하면 그래서 목표물을 발사 후에 망각 방식으로 해가지고 목표물을 찍어주면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맞는지 비교하고 폭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RC카를 자동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RC카나 드론 상용 드론을 자동화시켜서 전장을 스스로 전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조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공기에서 뿌려놓으면 목표물만 설정을 해놓으면 가로세로 높이로 어차피 발사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으로 비교해서 스스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이만한 드론 하나 가지고 사람을 달라붙어서 1000만 개, 1억대, 수십억 대 받는 그 나라 한 도시도 전멸이고 이론적으로는 그 나라도 전멸입니다. 새벽에 뿌려놓으면 이론적으로 앞으로 그런 무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끝장목이죠. 네. 전혀 대비하고 많은 병력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달라붙어서 폭탄 구조로 터진 아비규환이 될 텐데. 네. 폭탄 같은데 이렇게 또 되게 이렇게 콩알탄 방식으로 해서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리탄, 박격포탄, 전차포탄, 한포탄, 이렇게 자주포탄, 포탄 종류에 항공폭탄 상관없이 끝에 견디고도 공포 무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슈리탄도 훨씬 더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불 붙어버리니까. 슈리탄을 이렇게 백린탄으로 만들고 박격포탄을 백린탄으로 만드는 구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끝판왕이죠. 불 붙을까봐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무서워서. 불 붙죠. 네, 꺼지지도 않고. 공포물이 녹아버리니까. 슈리탄, 박격포탄, 전차포탄 이런데 자주포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불 붙어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포탄에도. 한 포 유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한 포도 한 100km 넘게 갈 것 같은데, 만 200km 간다 그러면 60km 보통 이렇게 가죠. 60km. 여기 뭐 쏘면은 뭐 불바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투도시 전체가 불타버리겠죠. 네. 공포무기. 네. 일반 포탄은 위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